네, 오늘 분석할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5월 30일 장이 열렸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5월달도 마감이네요. 벌써 2023년이 시작한 지 5개월, 절반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꾸준히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또 손실폭을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올해 한 해에 시작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면 연말까지 그 수익을 더 늘리거나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보시고요. 연초에 계획했던 거와는 다르게 나에게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습관으로 매매를 해서 손실을 키우고 있다면 매매를 중지하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상승하는 장인데요. 전체적인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시면 상승장에서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죠. 코스피가 지금 0.75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476개로 상승하는 종목 394개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띄어 올리면서 시총을 많이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또 종목들이 잘 발굴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일단 자신의 계좌 관리와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났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면 일단 매수를 중지하신 다음에 나의 잘못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은 아주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자,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국내 1위 게임 회사죠. 물론 이제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NC소프트인데 시총도 꽤 높죠. 하지만 이제 연속 3일 하락세로 현재 주가가 직전 최저가인 32만 원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걸까요? 5월 24일부터 신규 출시작 TL이라고 하는 스론 앤 리버티라고 하죠. 요 게임을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가 봅니다. 시장에서는 요 게임이 대박을 치지는 못할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베타 테스트인데 베타 테스트에 대한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일단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또 오픈 이후에 해당 게임에 대한 시너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시는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 게임주의 특징이 뭡니까? 게임주란 두 가지밖에 없죠. 신규 출시 기대감, 또 매출과 실적, 이 부분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NC소프트가 리니지 M을 통해서 모바일에서 굉장히 조 단위의 매출을 내면서 가져갔을 때
주가가 100만원까지 터치했거든요. 주가가 현재 32만원까지 터치하는 것을 보니까 대략 한 65% 이하 주가가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NC소프트가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 전년 대기 대비해서 다 떨어졌죠. 자, 실적을 나타낸 지표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1분기의 실적은 크게 하락한 모습으로 연간 매출액 4,788억 원, 영업이익 816억 원, 당기순이익 1,142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2%,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72%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자, 게임별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자, 모바일 게임이 대부분의 매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일단 리니지 M, 리니지 W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최고 매출로 살펴보시면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들이 어떤 게임들인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출시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나이트 크로우라든지 오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권에 포지하면서 리니지 형제들을 자꾸 밀어내고 있죠. 특히 아키에이즈 워도 출시를 했고 프라시아 전기, 즉 이제 MMORPG 등의 장르가 자꾸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쌀먹을 하고 있던 리니지 형제들, 리니지 M, 리니지 W, 또 리니지 2M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는데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11위까지 밑으로 밀려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RPG류를 플레이하는 유저층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같은 형태의 RPG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용자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이 디아블로4가 6월 6일 날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RPG류를 플레이하는 남성 유저가 대부분의 이제 40대 중후반, 초반 이렇게 30대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그런 유저층들이 많은데 디아블로4가 출시하게 되면 또 이용자들이 또 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RPG류를 탄탄한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는 NC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닥 썩 달가운 그런 소식은 아닌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주가가 32만 3천 원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요 자리를 직전에 한번 하락을 멈춘 다음에 반등이 48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직전 저점 자리가 31만 8,500원이에요. 이 자리. 자,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바닥을 치는 직전의 저점 자리라고 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자리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직전 저점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47만원짜리는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직전 저점을 지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주식 투자는 항상 저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원칙으로는 회사에 대한 성장성과 그동안 꾸준하게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에 싼 가격에 매수를 한다거든요. NC소프트의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2022년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2조 5천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을 냈고요. 영업이익은 5,59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내 유보율 역시 34,000%, 굉장히 많은
현금성을 쌓아두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38%이기 때문에 자, 무차임, 즉 부채가 없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분명한 팩트로 보이는데요. 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의 하락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출시에 따른 게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돈을 벌고 잘 못 벌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요. 또 신작 게임이 출시하기 이전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주가도 하락하기 마련이죠. 또 최근에 이 게임주들이 뭐 NFT나 코인 발행을 통해서 P2E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코인 이슈가 최근 특정 정치인에 따라서 지금 화두에 올라 있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P2E 쪽에 대한 국내 규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 쪽은 전망이 그닥 밝지는 않죠. 이게 이제 현재 그 코인을 통한 거래를 휴방하는 그런 게임들이 국내 출시는 다 제약이 걸려 있고 해외에서만 출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국내 쪽에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돼야만 이 게임주의 순풍이 좀 돌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는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추세를 다 꺾었어요. 일단 주가가 이평선 밑으로 다 떨어졌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흐름이 첫 번째로 가장 원칙적인 것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 여기 이제 121선이고 61선, 21선, 뭐 11선, 5일선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선의 그 의미가 이 121선들의 평균가거든요. 그리고 61선들의 평균가, 즉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 NC소프트를 다 물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직전에 저점 자리를 예상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대략 한 36만 원대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지금 싹 다 물렸죠. 최근에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금요일장에는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런 대형주가. 그리고 오늘도 3% 하락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지점이 지금 바닥으로 볼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직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음봉에 대한 강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잖아요. 크게 하락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재차 하락을 합니다. 직전 저점을 깨고 밑으로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쌍바닥이 아니라 외바닥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재차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NC소프트를 약간 관망하고 보시다가 이 직전 저점 자리를 깰지 깨지 않고 올라갈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종목을 볼 때 항상 월봉 차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상승을 한 거죠. 이제 최고 정점이었던 여기 100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주가가 하락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68% 정도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월봉상에서 봤을 때 지금 한 차례 터치하고 지금 이 자리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저점 자리가 여기 32만원 부근이니까 이 32만원 부근을 깨지 말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직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바닥 부근이었던 여기 20만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가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이는 최저점이 15만원 부근인데 아마 이 자리까지는 주가가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직전 저점 자리였던 32만원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 20만원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마음속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2500이잖아요. 코스피 전체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급락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지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NC소프트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단기 악재인 신규 출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면 지금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NC소프트를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 지켜보면서 일단 직전 저점을 터치했으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직전 저점을 터치할 때 매수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을 때 우선 여기 32만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1차로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갖고 있다가 주가가 한번 더 밀어버리면서 직전 저점까지 떨어진다면 20만원대에 의해서 추가적인 매입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분할 매수가 아닌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손절을 고려하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요. 32만 3천원인데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직전 저점이 31만 8천원이잖아요. 31만 8천원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손절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짧게 가져가고 혹시라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해서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면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면서 접근해 본다면 36만원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단타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을 각각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맞는 투자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NC소프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는 당장 회사가 망하거나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탄탄한 회사예요. 돈도 잘 벌고 있고 게임 타이틀도 여러 개의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배당 일정을 보시더라도 NC소프트 현금 배당도 꾸준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주가 신규 출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과 주가의 하락이 최근에 게임주 쪽으로 증시 현황이 돌아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NC소프트를 관심에 있다면 내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님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직전에 현재 자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32만원 자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2022년 9월이죠. 즉 이제 거의 1년 전에 저점을 터치하면서 그동안에 주가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이 꽤 올랐어요. 대략 한 48% 정도 반등이 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매수 시점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매수하는 시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자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보시면 주가가 현재가 지금 단기적인 저점인 것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직전에 단기 저점인 게 확실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직전에 저점 라인으로 보여지는 이 자리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20만원 초반에서 15만원대로 내려오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요 자리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하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도 대략 한 50%더 빠져야 되는데, 요런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자리는 바닥 구간인 게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 여기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 주가 떨어지면 하락했을 때의 하락 자리를 추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지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밑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서 주가가 바로 막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뭐 40만 원짜리까지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일부터 주가가 직전 저점을 그냥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간다. 내가 이제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길어봐야 한 달, 뭐 정말 길면 한 3개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직전 저점이 31만 8천 원이잖아요. 이 자리를 이제 이탈한다.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일단 추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전에 대한 저점 자리, 이 자리를 꼭 손절 자리로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신다면 손절 리스크는 좀 짧게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36만원짜리 보이시죠? 이 자리. 자, 이 자리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다면 여기 매물대에 맞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만큼의 구간이거든요. 요만큼의 구간을 내가 요 종목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한다면 36만 원에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NC소프트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뭐 올해부터 들어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4월달, 5월달 이렇게 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서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접근이 좋은 그런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직전 저점 자리를 이탈할지 이탈하지 않고 지켜줄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 꼭 이 종목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분할 매수를 하던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둔 상태에서 NC소프트를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뭐 신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고, 또 아이온2 출시라든지 뭐 TL 스로렌 리버티에 대한 출시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봤을 때 NC소프트가 과도 하락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번 저가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NC소프트라는 종목 한번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의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